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린이 틱 장애란 무엇일까? 그리고 관련된 부모님들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상한 버릇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눈을 깜빡이고 코를 훌쩍이거나 얼굴을 찡그리는 행동을 보입니다. 이런 버릇은요,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행동과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눈의 알레르기 증상이나 감기 증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지속적인 감기 치료나 알레르기 치료에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된다면 틱 장애 증상이 아닌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틱 장애는 몸을 움직이는 운동성 틱과 소리를 내는 음성 틱으로 나뉩니다. 틱 장애로 인한 증상은 대부분 얼굴에서 먼저 시작이 되어 몸 아래로 진행됩니다. 흔한 증상은 눈을 깜빡이거나 코나 얼굴을 찡그리고 입을 오물거리고 눈을 흘기며 눈알을 굴리는 버릇 등입니다. 또 아무 의미 없이 하는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틱 장애는 30% 정도는 1년 이내 증상이 저절로 사라지고요. 단순히 몸을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운동 틱이 나타나는 경우는 5세에서 7세 무렵입니다. 반면 음성 틱은 9세 무렵에 나타납니다. 틱이 사라지지 않고 증상이 1년 이상 지속되면 만성화된 것으로 틱 증상도 더욱 심해집니다. 따라서 버릇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되거나 1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문적인 치료를 고려해 봅니다. 틱은 3가지 주요 유형의 틱 장애가 있습니다. 첫째로 잠정적 틱 장애, 소아가 1년 미만 동안 운동 및 또는 음성 틱을 경험한 경우. 두 번째, 지속성 틱 장애, 만성 틱 장애라고도 불리고요. 소아가 1년 이상 운동 또는 음성 틱을 경험한 경우. 세 번째, 뚜렛 증후군, 소아가 1년 이상 동안 운동과 음성 틱을 동시에 경험한 경우를 이야기해요. 틱 장애의 원인. 틱 장애의 원인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가족에서 발생하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의사들은 유전적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뇌과학의 눈부신 발달로 틱 장애나 뚜렛 증후군의 원인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대뇌 깊숙한 곳에 있는 운동 개시와 복잡한 운동을 조절하는 부위, 즉 대뇌 기저핵에서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교란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틱 장애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나도 증상이 사라지지 않거나 더 심한 뚜렛 증후군으로 발전하면 도파민을 조절해주는 약물 치료를 1년에서 2년 정도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틱 장애는 아이들의 반항적인 의도나 나쁜 버릇 또는 귀신이 쓰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부모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틱 장애 학생의 부모 또는 틱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흔하지만 자신의 틱 증상을 깨닫지 못하고 단순한 습관으로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모나 친척 중에 틱 증상을 가진 사람이 있나요? 라고 우리가 물어봤을 때 부모님이 끊임없이 눈을 깜빡이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치료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인지행동요법과 약물요법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집에서 부모님들의 정신적 지지요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지행동요법은 인지행동기법, 즉 습관 반전 훈련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틱에 대한 교육, 그리고 이완기법 등이 있습니다. 습관 반전 훈련에는요, 소아에게 틱을 대신하는 새로운 행동을 가르치는 것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틱 장애 때문에 어깨를 으쓱으쓱하면 그 충동이 지나갈 때까지 양팔을 뻗치도록 가르칠 수 있고요. 교육에는 부모님에게 틱이 발생하거나 악화되게 되는 상황들을 확인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약물요법은 여러 가지 약물들이 나와 있는데요. 클로니딘 같은 그런 약물들이 좀 도움이 되고 있고요. 정신병이 아니더라도 항정신병 약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약물에는 리스페리돈, 할로페리돌, 피모자이드, 올란자핀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에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도와주어야 될까요? 첫 번째, 일단 무시해야 합니다. 아이의 틱 증상에 대해 놀리거나 벌을 주거나 지적하면
불안해져서 오히려 증상이 악화됩니다. 일단 무시해야 하고요. 가정인 학교에서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일과성 틱은 저절로 좋아집니다. 틱 장애의 부모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요. 자녀가 눈을 깜빡거리고 킁킁 소리를 내는 것이 절대로 의도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부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입학 직전 부모의 끊임없는 간섭과 공부에 대한 압박으로 틱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공부를 절반으로 줄이고 공부에 대한 압박감만 줄여줘도 틱 증상이 대부분 훨씬 호전됩니다. 틱 증상은 새학기를 맞는 3월과 9월에 많이 발생하고 어려운 공부나 새로운 학교 친구나 선생님 등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스트레스 때문에 악화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운동합니다. 매일 규칙적인 생활과 꾸준한 운동을 하는 것은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축구나 농구 같은 조직화된 신체 활동이 틱 장애 학생의 틱 증상을 호전시킬 뿐 아니라 인격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틱 증상이란 대개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므로 다른 신체 활동을 통해서 틱 증상을 억누를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신체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고 또 이중으로 도움이 되죠. 틱으로 인해 소진되었던 에너지와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방출함으로써 아이들은 틱에 대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분노 해소에도 효과적입니다. 즐거워하는 활동하기. 틱 증상을 줄이는 데 있어 아이가 이완하도록 돕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완을 하도록 돕는 방법과 내용에는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마사지, 목욕, 아이가 즐거워하는 활동하기, 그리고 이런 단순한 활동들인데요. 아이가 평소에 즐거워하는 활동을 하는데 일정 시간을 보내도록 생활 계획표를 짜봅니다. 다섯 번째, 시각적 심상 이용하기. 심상을 사용하는 이완도 있습니다. 심상을 이용한 이완이란 자녀들에게 편안한 자세를 취하게 한 상황에서 즐거움 혹은 편안한 감정과 연관된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녀가 일정 시간 동안 틱을 하게 되면 신경의 사용으로 인하여 두통이 오거나 피로를 호소할 수 있는데요. 이때 심상 이용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상상과 같은 추상적인 방법의 이완이 어려울 경우 조용한 음악을 듣게 하거나 편안한 느낌을 불러 일으키는 이미지를 보여드는 구체적 방법이 사용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여섯 번째, 습관 반전법. 습관 반전은요, 현재 보이는 틱 증상과 경쟁적 활동이 되는 다른 몸 움직임을 일부러 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볼을 불룩 내미는 틱 증상이 있는 경우 볼을 안으로 당기는 행동을 의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방법으로 증상을 완벽하게 대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일부러 많이 하기. 공식적 활동에 참여하기 전에 틱을 의도적으로 가능한 빨리 반복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에게 목을 흔드는 틱 증상이 있다고 하면 학교 가기 전에 혹은 학교에서 쉬는 시간 동안 여러 번 자신의 목을 활동적으로 들썩거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부모님에게 필요한 태도. 틱 장애 치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님의 기다림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틱 장애를 가진 아이보다 이를 바라보는 부모가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아동에게 스트레스를 더해주게 되는데요. 따라서 부모님 또한 스스로 이완 활동을 함으로써 아동을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틱 장애 마무리를 해보자면 틱 장애는요, 완치라기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증상을 조절하는 게 목적이에요. 틱 장애에 대한 두 가지 치료는 첫째는 약물 치료, 둘째는 행동요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모님의 정신적 지지입니다. 약물 치료는 도파민의 수준을 낮추는 항도파민제를 사용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대부분 틱을 하는데요. 7세에서 10세 사이의 어린이에서 처음으로 많이 나타나고요. 사실 대부분은 치료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치료받지 않는 심한 틱 장애의 경우에는 성인으로 넘어가서 20대 초반에서 또한 20%에서 30%에서 저절로 증상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증상이 1년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꼭 약물 치료를 받으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틱 장애나 뚜렛 증후군을 가진 아이들은요, 자신이 내는 소리나 움직임을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을 절대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벌을 주거나 야단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일과성 틱을 보이는 경우 모른 척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냥 내버려두면 대부분 좋아지거든요. 부모님은요, 우리 아이들에게 지나친 학업 스트레스를 줄여주시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적절한 운동을 권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아이에게 틱 증상에 대해 절대 야단치지 말 것을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틱이라는 증상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들께서 현명하게 대처해서 잘 극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